금체질이나 토체질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먹게 돼버리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고지혈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샐러드만 먹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설사만 하고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체질에 안 맞는 슈퍼푸드는 열심히 챙길수록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슈퍼푸드나 건강식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요. 네.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은데 또 왜 그럽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송에서 좋다는 슈퍼푸드, 아니면 뭐 홍삼, 오메가3, 견과류, 뭐 K,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챙겨 드시는데 정작 내 몸은 그대로다, 또는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슈퍼푸드들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좋다는 통계이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질이라는 변수를 빼고 나온 결론이거든요. 오히려 내 체질에 안 맞는 슈퍼푸드는 열심히 챙길수록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히스타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음식을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내 몸에 침입한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위산의 분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알러지라든지, 그래서 히스타민 신드롬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삼이거든요. 홍삼은 몸에 좋다고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홍삼만 먹으면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자고 코가 막히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홍삼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보약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체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느냐를 먼저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체질에 뭐가 맞는지는 이따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체질 중에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참고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나 체크리스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형과 외모이죠. 일단 체형 같은 경우는 내가 상체가 발달했는지 또는 하체 골반 쪽이 발달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체질이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하체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분들은 토체질과 금체질 분들이 많고요.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한 분들은 수체질과 목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있어서도 체질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나의 피부가 좀 건조하면서도 예민한 피부인지, 아니면 나의 피부가 기름지면서도 좀 튼튼한 피부인지를 가지고, 질긴 피부인지를 가지고도 체질 진단이 가능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조금 예민한, 되게 드라이하면서도 센시티브한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체질인 경우는 금양체질, 금음체질, 그리고 수양체질, 토음체질 이런 분들이 많고요. 피부가 조금 오일리하면서도 피부가 두껍고 튼튼한 분들은 목양체질과 모금체질, 토양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BMI라고 하죠. BMI, 어떤 비만의 정도를 가지고도 체질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BMI 기준에서 기준치보다 약간 더 오버가 됐다, 아니면 난 조금 약간의 비만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토양체질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등도보다 조금 더 말랐다, 이런 분들은 금양체질과 토음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BMI 기준상 기준치보다 많이 말랐다, 이런 분들은 금음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BMI 기준에서 나는 정상인보다 조금 많이 좀 뚱뚱하다, 많이 비만하다 하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과 기질로서 체질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 바로 터트리는 편인지, 아니면 화가 나면 좀 참는 편인지에 따라서 금양, 금음체질 쪽인지 아니면 수양, 수음체질 쪽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체질인지 내향적인 체질인지에 따라서, 외향적이다라고 한다면 토양체질, 그리고 금음체질 아니면 모금체질 이런 분들이 많고요. 내향적이다라고 한다면 수양체질, 수음체질, 금양체질, 목양체질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조형인지, 이런 분들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토음체질인 경우가 많고요. 내가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는 관리 유형인지, 이런 분들은 수양체질, 수음체질, 그리고 모금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음식과 약물에 대한 내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생제나 진통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나면 개운한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체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체질 자가 진단은 나는 이 체질이다 라고 찍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반응을 보니 이 체질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룰아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거는 한의원에 오셔서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지만, 집에서 방향을 잡는 데까지는 어떤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그게 이제 제 책
함께 체질혁명의 자가진단 문항지 그리고 자가진단이 가능한 AI 앱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오시거나 AI 앱을 사용을 해보시면 내 체질이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 좁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질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 나한테는 안 맞고 또 잘 맞고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일수록 이게 극명히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음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과 관련해서 시즌 비시즌의 B씨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을 나는 정말 매일 먹는데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겼을까? 이런 영상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다들 닭가슴살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강 단백질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닭가슴살은 수양 체질이나 수음 체질 또는 목양 체질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단백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그리고 금양 금음 체질한테는 가장 안 맞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시즌 비시즌의 B씨 같은 경우는 토양 체질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자기한테 안 맞는 닭가슴살을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체질이나 토체질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매일 먹게 돼버리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고지혈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잎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토양체질, 토음체질한테는 정말 좋은 거의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잎채소가 목양체질, 모금체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이 목 체질의 장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설사나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만 먹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설사만 하고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과는 하루 하나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과는 수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과 목양체질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지만 금양체질이라든지 토양, 토음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음료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커피는 목양, 모금 체질은 한 잔 마셔도 굉장히 개운합니다. 하지만 금양 체질이나 금음 체질 또는 수 체질은 카페인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설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닭가슴살, 잎채소, 사과, 커피처럼 이런 누구나 먹는 음식조차 체질에 따라서 약과 독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먹는데 왜 나만 못 먹어? 이게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일상 속 식단을 잘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차리는 한 끼를 밥, 즉 곡물이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채소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 체질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은 흰 쌀밥도 잘 맞지만 현미, 찹쌀이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같은 경우는 현미, 찹쌀이 해롭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잘 맞기 때문에 보리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 좋습니다.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 같은 경우는 흰 쌀밥이 잘 맞는데요. 잡곡류 중에서는 메밀이 잘 맞기 때문에 메밀과 녹두 그리고 백미를 섞은 그런 곡물이 잘 맞습니다. 다음 단백질을 말씀드리자면요.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은 소고기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수양 체질과 수음 체질 같은 경우는 닭고기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닭고기나 삼계탕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정말 잘 맞습니다.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드시면서 권장을 하고요. 금양체질, 금은체질 같은 경우는 모든 생선 종류라든지 해산물류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해산물로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은 채소입니다.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잎채소가 정말 해로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무나 당근, 연근 같은 뿌리 채소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도 목양체질과 동일합니다. 상대적으로 잎채소보다는 뿌리 채소가 훨씬 더 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양체질과 금음체질 그리고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반대로 뿌리 채소가 좀 안 맞습니다. 배추, 상추 같은 잎채소가 훨씬 잘 맞는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체질이라면 소고기 묵국에 흰쌀밥, 감자와 고구마 같은 상차림이 최고의 한 끼가 되는 거고요. 금체질이다라면 생선구이에 메밀밥, 상추쌈 이 딱 맞는 밥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끼를 세 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몇 끼니가 곧 체질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메뉴를 편하게 고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선택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네, 먼저 카페부터 살펴볼게요.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우유도 잘 맞고요. 카페인도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유랑 커피가 둘 다 잘 맞기 때문에 따뜻한 카페 라떼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금체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설사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금양체질, 금음체질 같은 경우는 카페인도 맞지가 않고요. 우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떼가 굉장히 해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티가 부담이 적습니다.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몸에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가 잘 맞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 이런 분들이 많죠. 수체질은
반대로 찬 음료나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따뜻한 차를 고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편의점으로 가볼게요.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우유나 치즈, 호두 같은 견과류, 고구마, 소고기, 육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선택입니다. 샐러드는 굳이 고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양체질, 금운체질은 참치김밥이나 삼각김밥 종류 중에서도 해산물이 들어간 그런 김밥, 새우나 게살이 함유된 김밥, 또는 생선 종류, 그리고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이 잘 맞습니다. 대신 견과류나 우유, 소시지는 피하셔야 되죠.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은 열을 식혀준 쪽이기 때문에 과일이 무난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들어간 제품도 무난합니다. 인삼이나 홍삼 음료 같은 것들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죠.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은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잘 맞습니다. 군 고구마도 잘 맞고요. 견과류도 잘 맞고요. 대신에 찬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은 속을 차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를 게 많아서 헷갈릴 때는 내 체질에 안 맞는 것부터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세상에 좋다는 음식, 건강법은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열쇠가 바로 팔체질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팔체질로 직접 진료하면서 이 체질에게는 이게 맞고 이건 안 맞더라 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16년의 기록을 일반 독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제 책인 체질혁명입니다. 나의 체질을 스스로 찾는 자가진단법부터 체질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음식표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질로 추정되거나 확진된 대표적인 연예인 사례들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점인데요. 책을 사시면 제가 직접 제작한 AI 체질 진단 분석 툴도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또는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나는 어떤 체질 쪽일까를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팔체질 이야기는 저의 유튜브 채널 체질닥터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 체질 분석부터 체질별 건강 꿀팁까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체질혁명 책 링크랑 제 유튜브인 체질닥터 채널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다이어트,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데 나에게만 효과 없는 건강법에 지치지 마시고요. 답은 내 몸 안에, 내 체질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질혁명의 저자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